안녕하십니까, 블리십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전략 리포트 종목 펜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종목 좀 오래됐죠? 오래됐다는 게 저희가 전략 종목으로 선정하기 전부터도 예전에 보고서를 냈었고, 보고서 내고 나서도 거의 100%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했다가 최근 다시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 없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전략 종목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펜엔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라서 드라마 컨텐츠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역대 최대 이익이 전망된다. 이 부분도 하나의 키워드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신호등은 대부분이 노란색, 숫자가 초록색이고요. 왜 그런지는 뒤에 내용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은 드라마, 영화 음반, 외주 작업 및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제가 대표작으로는 겨울연가, 각시탈, 쌈마이웨이, 6시 내 고향 있고 배우 전혜빈, 표혜진의 쏙쏙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 기여 내용들은 옛날에 나왔던 대표작들이고 최근에는 또 유명한 대표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주요 주주는 이 박영석 씨가 대표고 그 아래 지금 장남과 차남, 박상현, 박상익 씨가 각각 슬하에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썼을 때 당시 시가총액이 1600억이었는데 지금은 1200억 되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보다도 더 가격이 부담 없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여기 링크나 들어가서 꼭 여기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지배구조 넘어가서 보면 일단 박영석 대표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자사주가 2% 있네요. 올해 이 박영석 대표의 나이가 66세.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아들들에게 지분을 갖다가 물려주고 경영권을 승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박상현 씨가 지금 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박상현 씨가 1989년생, 박상익 씨는 1991년생으로 두 사람 다 지금 회사를 경영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주가를 누를 이유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누르더라도 조금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그럴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펜엔터테인먼트 이제 본부장으로 이 장남 박상현 씨가 재직 중이다. 그래서 아마 장남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발행 관련해서 22년 6월 7일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전환사채의 이제 최저 전환가액이 5,369원인데 지금 주가가 이 최저 전환가액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서 자기들이 전환가액을 바꿔서 차익 실현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자신들의 투자했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돌려받느냐 그 선택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빌렸던 돈을 갖다가 다시 주면 재무적인 부담이 생기는데 그걸 주지 않으려면 주가를 갖다가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위로 올려서 아마 이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투자자들이 털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여기서 펜엔터테인먼트 공시를 갖다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전환가액이 5,394원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환사채에 투자할 때 관련해서 사채 이율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이자율을 갖다가 이렇게 0%로 주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성장성이 있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투자했을 때 이자는 수치 안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해서 아마 주가 상승폭을 통해서 투자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거고요. 사실 위험한 회사일수록 이자를 많이 줘야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우량한 회사일수록 이자를 낮게 해서 돈을 빌려준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채 이유를 봤을 때는 펜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이자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전환사채를 갖다가 향후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걸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환가액이 7,669원으로 처음에 발행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여기 아래 이제 최저 전환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 전환가액이 5,369원이죠. 7,000원대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리픽싱이 되면 5,369원까지 하락하는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이 5,369원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풋옵션과 콜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이 옵션 사항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각각 투자자들 혹은 회사 측에서 어떤 걸 여기서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뭐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사채의 전자등록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일부에 대해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 말은 결국은 지금 이 전환가액이 5,369원인데 이 회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주가를 못 올릴 것 같으면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100% 투자금을 갖다가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청구해서 회수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좀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너네 이거 주가 안 올리면 우리 이거 풋옵션 우리가 행사해서 우리 원금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 돈 준비하기 싫으면 주가를 올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압박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콜옵션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콜옵션 사항에서는 여기에 뭐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날 그리고 29개월 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특정 날짜에 사채를 갖다가 본인들이 받아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통상 이런 콜옵션에는 몇 퍼센트 정도 콜옵션을 갖다가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아래 있네요.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 청구 행사를 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 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 합계는 본사채 발행 금액의 40% 이내여야 한다. 그러니까 콜옵션으로 해서 이 회사 발행회사가 다시 자기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은 최대 40%인 거예요. 2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아래 보면 총 200억을 발행을 했고요. NH 메리츠 컨텐츠 제1호 신기술 조합으로부터 여기서 40%까지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80억 정도는 회사에서 돈이 있으면 자신들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행사하지 않으면 이 200억은 여기 투자조합에서 그대로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사채의 조건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왔고요. 그래서 마저 이어서 보면 결국 이제 투자자들도 주가 상승을 원하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200억을 갖다가 갚지 않으려면 주가 상승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뭐 회사가 주가를 갖다가 뭐 조작해서 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가 부양을 위한 뭐 IR이든 주주가치 제고든 그런 다양한 모멘텀을 또 일으키든 그런 행동을 갖다가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거는 현재 주식수의 13.45% 수준으로 이게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억이 다 시장에 쏟아지면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통상 이 전환가액이 한 2배 정도의 가격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오버행 우려가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이슈로는 이제 동백꽃 필 무렵이 흥행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수익 분배 문제로 이 KBS와 소송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사가 현재까지 관행상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갔고요. 제작사는 제작만 해서 돈을 받고 넘겨주는 거라서 그게 영화가 작품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를 계기로 해서 많은 컨텐츠 제작사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거기에 포함시키거나 IP는 본인이 가져가는 식으로 요즘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재료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컨텐츠 회사니까 방영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8월 10일 지금 이미 방영을 하고 있죠. SBS에서 방영하는 국민사형투표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 그리고 반짝이는 워터멜론, 돌풍, 찬란한 너의 계절에 복싹 속았수다 이렇게 총 5개의
작품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올해 예정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아까 쳐보니까 지금 현재 3회를 갖다가 공개해야 되는 시점이고, 네, 오늘 제가 이거 녹화하는 8월 24일에 3회를 공개해야 되는데 시청률이 현재 3.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로 해서 한번 보면 지금 뭐 4%에서 3.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걸 볼 때는 주연 배우 그리고 감독, 원작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체크해야 되는데, 주연 배우는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 네, 그래서 여기도 연기파 배우들로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흥행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BS에 이어서 9월 달에 TVN에서 반짝이는 워터멜론을 갖다가 방영을 합니다. 여기서는 려운, 최연욱, 서일이나 씨가 등장을 하고요. 9월 25일 지금 방영이 예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작품은 그 작가가 이제 유명한데, 보면 해품달을 집필한 진수환 작가가 이 작품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풍이 또 하나 있는데, 돌풍은 설경구 김희애 씨가 또 여기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공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김희애 씨, 설경구 씨도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톱스타들이니까, 그리고 304억 규모의 제작 규모니까 여기도 제작 규모가 상당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다 100억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마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주들은 이 방영 기대감이 큰 작품일수록 그 방영일이 가까울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폭삭소가 수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이유, 박보검 씨 그리고 임상준 씨 스타 작가와 스타 배우들이 모두 다 나오고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한다. 세계적으로 흥행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세한 얘기를 아래에서 하면, 일단은 제작비만 600억 원 이상의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2025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아마 관련해서 이 방영 시기가 가까워지면 또 한번 주가에는 기대감이 또 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숫자로 넘어와서 보면 올해 2023년 1분기에 매출액 371억, 영업이익 44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매출액 전망은 1,400억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사실 컨텐츠 회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실적이 나오는 건 약간 후행성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잘 나갔었던 뭐 예를 들어 뭐 꽃선비 아래 사라던가, 아니면 아까 위에 나왔었던 동백꽃 필 무렵, 이런 작품들이 그 당시에 흥행을 하니까 이 작품들을 통해서 향후에 부가적으로 어디에 또 해외 수출을 하고 하면서 매출이 찍히고 실적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런 작품들이 흥행을 할 때부터 이미 그게 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라서, 사실 실적은 좀 후행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이 업종의 특성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만약에 라이센스나 IP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급작스럽게 많이 나오면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영하는 작품 수에 따라서도 이제 매년 실적이 달라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펜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짝수단에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서부터 보면 실적이 이제 낮은 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보면 매출이 적은 날에는 방영하는 작품 수가 적고, 매출이 많은 날에는 방영하는 작품 수가 많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해는 한 해 작으면 한 해 많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2023년에는 일단 작품이 3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23년 3개. 그러면 24년에는 아마 3개보다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5개 아니면 4개에서 5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차트 넘어와서 보려고 하는데, 차트는 저희가 현재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오늘 갑자기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종토방에 머니투데이에서 추천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역시 지상파 방송이라서 그런가 파급력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면 지지받아야 될 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지지받아야 될 자리들이 이 정도 되겠고, 가격대로 치면 4,030원 정도가 지지선이었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 자리들이 애매하지만 여기가 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 아래에서는 뭐 특정하게 주가 상승을 막는 가격대 구간이 막 존재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61 그리고 120, 240 이평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다 받았고 반등하기 위해서 하나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이제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면서는 여기 위에를 또 터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방영일이 가까울수록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주가 하락이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내려 꽂았습니다. 하방으로. 그래서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만약에 힘들었을 텐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바닥에서 블리큐를 참고하셨다면 이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하셨겠죠. 여기 해가 뜰 때, 블릭스가 뜰 때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뭐 이런 변곡점 자리 아니면 또 해가 뜨거나 할 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분할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을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는 최고가 6,1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픽싱 관련된 오버행 이슈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한 만원 정도를 저는 맥시멈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별개로 해서요, 이런 컨텐츠 주식들은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요.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 상승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펜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